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라디오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아이유, 엑소 등 이 한국 톱스타들의 중국 팬클럽 SNS 계정이 무더기 정지당하는 등 이 최근 중국 당국이 팬덤 문화를 겨냥한 철퇴를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케이팝 시장 축소 등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컬처인에서 들여다봅니다. 유아정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최대 사회 관계망 서비스 웨이보가 최근 이 중국 내 케이팝 팬클럽 계정을 대거 정지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BTS를 포함 총 21개 이르러 충격을 던졌습니다. 먼저 어떤 그룹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는 지난 6일이었죠. K-팝 팬클럽 계정에 대해 30일간 정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 정지 대상에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NCT, 엑소, 또 아이유 등의 팬 계정이 포함됐습니다. 또 네. BTS의 RM, 진, 제이홉의 개인 팬클럽 계정과 또 재현, 마크, 재민, 태용, NCT 멤버들, 또 레드벨벳의 슬기, 소녀시대 태연, 블랙핑크의 로제, 리사 등의 개인 팬클럽 계정들도 30일간 정지됐습니다. 네. 웨이보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공지를 통해 비이성적인 스타 추종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음.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 케이팝 팬클럽 무더기 정지 조치에 앞서 웨이보는 이 BTS 멤버 지민의 팬클럽 계정에 60일 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멤버 지민의 경우 중국 팬들이 거금을 모아 지민의 사진으로 뒤덮은 항공기를 띄운 일과 관련해서 이 지민 팬클럽 음. 계정이 60일간 정지 처분을 받은 건데요. 구독자가 116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민 팬클럽 계정에. 네, 지난 4일 이 계정에는 지민의 얼굴과 또 생일, 10월 달 생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네. 축하 메시지로 덮인 제주 항공 비행기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음. 중국 팬들이 돈을 모아 진행한 광고로 또 앞으로 미국 뉴욕 타임스도 영국 더 타임스에도 축하 광고를 실을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 온라인 팬클럽에 대해 대대적인 정화 작업에 나선 가운데 이 지민 팬클럽도 직격탄을 맞은 것이죠. 음. 그리고 이후 12시간 뒤에 이 K-팝 팬클럽 21개 계정에 대한 무더기 정지 조치가 취해진 겁니다. 그렇군요. 이 최근 대중문화계를 겨냥한 중국의 단속이 한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인데 이 웨이보의 계정 정지 조치는 중국 당국의 연예인 팬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이후 취해진 것이라고요? 지난달 27일 중국 공산당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은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해당 방안에는 네. 미성년자가 연예인을 응원하기 위해 돈을 쓰거나 또 연예인 팬클럽끼리 음. 온라인상에서 욕하고 싸움을 벌이는 것 등을 금지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이러한 중국 당국의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웨이보 등 온라인 플랫폼은 향후 팬클럽들이 올리는 콘텐츠를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 즉 다시 말해 해당 방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음. 당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 정책에 도전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외국 기업들은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중국의 한국 아이돌 팬덤에 대한 규제는 케이팝 산업에 대한 추가 타격이 될 것이라고 이 콕 집어서 경고 보도를 냈죠. 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입니다. 네. 이 환구시보, 일명 공산당의 음. 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비공식 대변인처럼 행세하며 과격한 막말을 일삼아 오고 있죠. 네. 네, 이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7일 한국 아이돌 팬클럽 규제한 중국, K-팝 산업까지 영향 미친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중국 팬들로부터 돈을 버는 해외 기업에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오늘날 중국의 스타 추종 문화의 원조는 한국이다며 음. 따라서 중국 당국이 벌이는 연예계 정화 캠페인에서 한국 스타들이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또 아울러 한국 연예 기획사들이 아이돌 앨범과 굿즈 등 판매를 이 중국 팬클럽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아이돌 관광 상품으로 한국 정부 또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음. 뭐 결국은 한국을 겨냥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돌 팬덤 문화는 사실상 전 세계적인 유행인데 중국은 언제부터 팬덤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까? 앞서 글로벌 타임스는 2000년대를 기준으로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불어 대규모 팬덤이 양산됐고, 네. 이후 중국의 젊은 세대가 아이돌 앨범 구매와 차트 흥행, 또 기념일 지원 등에 점차 익숙해졌다고 설명하면서 음. 이 BTS 멤버 지민의 중국 팬들이 그의 생일 기념으로 맞춤형 항공기를 띄우기 위해 3분 만에 100만 위안, 호주 돈 22만 달러를 모은 오. 사례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네. 네, 최근 중국 당국은 팬들의 모금이나 비이성적 소비를 규제한다고 엄포했는데, 실제로 이후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인 텐센트 QQ 뮤직은 디지털 앨범이나 싱글을 계정당 한 장씩만 살 수 있게 제한하고 음.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의 팬덤 문화가 과연 어떻기에 이 중국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강력 차단에 나선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실상 이 팬덤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새로운 현상인 겁니다. 네.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과잉 활동을 한다는 우려는 계속 있어 왔고요. 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팬클럽 경제 보고서까지 나올 정도로 어. 정부의 과민한 이슈가 됐습니다. 네. 다시 말해 팬클럽이 하나의 경제 축을 담당할 정도로 많이 모여서 이 팬클럽 경제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것인데요. 네. 중국 경제에 이것이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음.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이 팬클럽에서 운영되는 비용은 호주 돈 약 200억 달러 상당의 어마어마한 어. 규모라고 합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네. 규모네요. 네. 앞서 그 BTS 지민의 생일 모금에서 네. 1 시간 만에, 아까는 뭐 3분 만에 제가 호주 돈 21만 달러를 모았다는 보도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1 시간 만에 총 47만 달러를 모았다고 하니까요. 네. 대단하죠. 그쵸. 네. 이렇게 팬클럽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학생들입니다. 이 중 15%가 호주 돈 1,000 달러에서 1,200 달러 가량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여기에서 2% 정도는 자기가 번 돈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아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국 팬들이 거금을 모아 지민의 사진으로 뒤덮은 항공기를 띄운 것이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중국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규모가 엄청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에 있는 자국의 연예인한테만 뭐 그렇게 투자를 하면 괜찮은데 이 해외 연예인에게 그런 엄청난 투자를 하니 어떻게 보면 좀 '국가적인 낭비다.' 이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보는 면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 웨이보의 그 BTS 등 한국 연예인들의 팬클럽 정지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는 또 최국에서 중국에서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이 연예계 정화 작업 때문이기도 한데요. 아 네. 네. BTS 등 케이팝 가수들의 팬들이 돈을 모아서 선물을 주는 일은 한국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음 중국에서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이번 조치에 중국의 케이팝 팬들은 많이 속상해하기도 하지만, 반면 이 케이팝 팬이 아닌 사람들은 네. 당국의 움직임을 적극 이해한다고 음 말하는데요. 네. 한 웨이보 이용자의 말을 빌면 "중국 연예인 팬들만 정리하면 안 된다. 케이팝 팬도 당연히 차별 없이 대해야 음. 한다."라는 댓글이 달렸고요. 또 뭐 "당국의 조치를 지지한다. 이 덕질도 이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아 반응들이 잇따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중국의 연예계와 팬클럽 문화 정화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한 이번 개정 정지 조치와 같은 사건들은 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 일에는 NRTA 즉 국가 광전 총국이 불건전한 콘텐츠를 열거하면서 고강도 규제 방침을 발표했다고요? 네, 이 광전 총국, 말하자면 한국의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중국 내 방송 규제 기구인데요. 네. 네, 여기에서 8가지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찾아보면 공산당과 국가 방침에 따르지 않는 연예인의 TV 출연을 금지하도록 한다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모두 예능화하지 말 것, 음. 즉 전통적, 혁명적, 진보적 사회주의 문화를 알리고 음. 애국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이 네. 우선 장려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 또 이 밖에 오디션 프로그램 금지, 연예인 자녀 출연 프로그램 금지, 더불어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대규모 투표도 생방송 투표를 제외하고는 금지되고요. 또한 배우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정치적, 도덕적 소양이 포함돼야 하고 음. 부도덕한 인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성스러운 남자 아이돌과 이 저속한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저속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조항이 좀 눈길을 끄는데요. 네. 그 부분은요. 남성 연예인들이 지나치게 여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여성스러운 몸짓과 음. 말짓 이런 것을 중국에서는 양파오라고 한다는데요. 아 아무튼 네.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남자 연예인들을 비난하면서 음. 말하자면 더욱 남성적인 이미지를 독려하겠다는 아 뜻으로 보입니다. 네. 또 네, 이 밖에 방송사들에게는 스타들에게 지급되는 고액 출연료를 제한하고 탈세를 단속하라고 직접 명령을 내렸는데요. 네, 네. 실제로 이에 따라서 지난주 중국 여배우 정황은 탈세 혐의로 2억 9,900만 위안, 뭐 3억만 음. 위안이 되겠네요. 네. 호주 돈으로는 6,3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기도 음. 했습니다. 네.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개별 기업이든 뭐 시장이든 네. 연예인이든 당과 국가의 영향력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처음에는 대형 IT 기업, 그다음 사교육 시장, 또 최근 게임 산업 규제에 이어서 연예 문화 사업까지 이 중국이 이처럼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 그 궁극적인 목표가 좀 궁금한데요. 네, 시진핑 총서기의 권력 장기화를 결정지을 당대회가 바로 내년 2022년에 열리기 네. 때문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바로 내년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이 시진핑 주석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네, 올해로 집권 9년 차인 시 주석은 내년 말 두 번째 임기가 끝납니다. 이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모든 최고 지도자는 10년씩 집권해 왔지 않습니까? 네. 네, 하지만 네, 시 주석은 내년 10월 20차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에서 집권 연장을 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2018년에도 개헌을 통해서는 국가 주석의 연임 제한 조항을 폐지한 바 있고요. 음. 또 앞선 주석들과는 달리 차기 후계자를 지목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아울러 최근 중국 당국은 학교에서 이 시진핑 사상이라는 교과를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단계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거네요. 네. 연예계는 문화와 가장 밀접하고 또 따라서 사상과 일상에 미치는 파급은 훨씬 더 크다고 봐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다잡으면서 이 시진핑 주석이 어떤 필요성 혹은 당위성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전문가들은 이런 행보가 연예계만이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가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 네, 한국 이우견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는 그동안 시장 논리에 전적으로 맡겨두었는데 이제는 시장에 적극 개입해 음. 관리하겠다는 걸로 바뀐 것이라며 여기에 빅테크 기업 또 네. 연예계 산업 등이 포함됐다고 어.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어 이런 경향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중국 연예 산업이 위축될 수 있고 또 불가피하게 케이팝 등 한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음. 것이라며 우리나라 연예 산업이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중국의 규제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칠 영향은 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중국의 규제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사실 증권업계의 전망인데요. 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하이브, YG, JYP, SM 등 국내 4대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전체 음반 판매량 중 중국 비중은 단 6% 미만에 어. 불과합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7일 보고서에서 K-팝 팬덤 확대와 수익 모델 확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음원은 단연 계약 기반의 정액 개런티 구조인데다 중국은 유튜브 수익에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음. 덧붙여 네. 미래에셋증권은 사드 보복 이후 중국 시장 의존도가 낮아진 만큼 이번 주가 조정을 통해 비중 확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BTS 등 K-팝 스타를 포함 연예계 팬덤 문화에 대한 규제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속내, 그리고 앞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컬처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 주세요.